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중회귀 분석 페이지는 431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의 다중회귀식, 표본의 다중회귀식. 예, 설명드렸죠. 이 모집단 회귀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의 회귀식을 통해서 모집단 회귀식을 추정하는 거. 예, 그게 다중회귀 분석의 목적이다. 자, 연구 문제는 세 개지의 독립변수, 뭐 세 가지일 수도 있고 네 가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들이 결합적으로 독립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가? 그리고 각각의 독립변수는 회기식에 포함될 때 종속변수 분산을 설명하는가? 그러니까 이 독립변수들이 다 합쳤을 때 종속변수를 잘 설명할 수 있느냐? 또는 각각의 독립변수들은 얼마나 종속변수를 잘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거를 분석하는 게 다중회귀 분석이다. 해석 과제는 먼저 수정된 R제곱. 이 수정된 R제곱은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느냐, 그게 수정된 R제곱이죠. 그리고 회기식의 유의성 검증, 그 도출된 그 회의식이 과연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중회기식의 비표준화 계수로, 이거는 비표준화 계수를 보게 되면은 이 독립변수들 중에 어떤 변수들이 얼만큼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그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과연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그리고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서로 상관이 높으냐 높지 않느냐, 상관이 높게 되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게 다중회귀 분석이다.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부터는 사실상 결과 해석하는 과제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단순회귀 분석을 봤죠. 단순회귀 분석은 계산 문제를 위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다중회귀 분석, 더미회귀 분석, 조절회귀 분석, 매개회귀 분석, 로지스트 회귀 분석, 이런 회귀 분석들을 쭉 살펴볼 텐데, 그 회귀 분석들은 계산 문제는 없어요. 다 어떤 그 SPSS, 주로 SPSS입니다. SPSS 결과치를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예, 요게 이제 지금까지 30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먼저 이학식의 SPSS 교재에 보면은 TV 시청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세 가지, 이걸 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 요게 문제가 그동안 두 번인가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해석, 요게 이제 다중회귀 분석을 분석한 해석 결과표인데요. 먼저 수정된 R제곱이 뭐냐? 먼저 R제곱이라는 거는 총 분산에서 회기식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 즉 SST분의 SSR이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총 분산이 이거고,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분산은 이겁니다. 그래서 예분의 그래서 0.626, 즉 62.6%는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가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수정된 R제곱은요, 이 그냥 R제곱은 무조건 독립변수가 투입될 때마다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된 R제곱은 설명력이 적은 독립변수가 투입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떨어져요. 그게 수정된 R제곱입니다. 계산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 계산식은 알 필요가 없고, 이 수정된 R제곱의 의미가 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기출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기식의 유의성 검증. 여기 보시면 회기 모형, 그래서 회기식의 유의성이 0.000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 회기식은 유의하다. 그리고 다중회기식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요 다중회기식은요, 요 비표준화 계수 베타, 요거의 선형 결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선형으로 결합하면은 요렇게 돼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동거 여부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거를 안 한다를 0, 동거를 한다를 1. 그러니까 동거가 하면 할수록, 이게 만약에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동거를 하면 할수록 더 시청 시간이 증가하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동거를 할수록 시청 시간은 감소한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거 여부가 앞에 마이너스가 찍힌 거예요. 교육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육기간이 플러스로 나왔다면 교육기간이 길면 길수록 종속변수, 즉 시청시간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얘기는 교육기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청시간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독립변수에서 유의성 검증을 하면은 여기 0.001, 0.238, 0.006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연령은 비유의적이지만 동거 여부와 교육기간은 유의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각각의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여기 보시면 표준화계수 베타. 이 표준화계수 베타라는 거는요, 이 단위가 서로 다르죠. 예, 단위가 서로 다른 거를 표준화시켜 가지고 어떤 독립변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느냐, 그거를 분석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가장 큰 숫자가 동거 여부고, 두 번째 교육기간, 그리고 연령이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동거 여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교육기간, 연령이다. 그리고 다중공손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동차 한계를 보든 분산 팽창 지수를 보든, 예, 그겁니다. 먼저 이거 보시면 공차 한계는 1-r 제곱이에요. 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죠. 따라서 r 제곱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두 변수 간에 서로 높은 상관이 있다, 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r 제곱이 높아지게 되면은 1-r은 낮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1-r 제곱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두 변수 간에 상호 높은 상관이 있다. 즉 이 공차 한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두 변수 간의 상관이 높다라는 얘기는 다중공손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공차 한계는 이거의 역수입니다. 따라서 이 공차 한계가 0.1 이상, 즉 공차 한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중공손성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분산 팽창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즉 10 이하일수록 다중공손성은 없는 겁니다. 이 다중공손성 문제는 뒤에 다시 또 나옵니다. 기출문제로. 그리고 만약에 위 자료를 단계 입력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 단계 입력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요, 그 단추만 누르면 됩니다. 그 SPSS 돌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SPSS 돌릴 때 동시 입력으로 할 거냐 단계 입력을 할 거냐, 이게 선택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동시 입력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단계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요, 얘가 빠져요. 연령은 유의하지 않죠. 그래서 연령은 아예 빠져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돌려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단계 입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 기출 문제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이게 실제 문제를 보면서 조사 목적과 변수, 여기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 야, 요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회귀계수 보시면 여기 품질 수준 점수, 서비스 수준 점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예측값 그래놓고 점포 매출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는 품질 수준, 서비스 수준이 독립 변수고, 종속 변수는 점포 매출액이 이게 종속 변수다라는 거를 요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수의 유효 확률과 통계지금이 여기 보시면은 요 유효 확률 p-value가 0.000, 0.005. 예, 그래서 둘 다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독립 변수들의 영향력에 요거는요, 요 표준화계수 베타를 본다 그랬죠. 요 표준화계수 베타 보니까 798.27. 그러니까 이 품질 수준 점수가 서비스 수준 점수보다 매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거이고요. 회계방정식. 예, 회계방정식은 요 비표준화계수 베타의 선형결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선형결합으로 하면 요렇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품질 수준 4점, 서비스 수준 5점일 때 점포 예상 매출액, 그럼 여기에다가 4점 집어넣고 여기다가 5점 집어넣고, 예, 요렇게요. 요렇게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5,694억 원이 나오게 된다. 예, 요게 이제 과거 기출됐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출제됐던 문제의 광고비와 대리 점수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 먼저 R제곱과 수정된 R제곱의 의미를 설명하라. 저기 회계식의 유의성 검증을 해라. 그리고 광고비의 회계계수에 대해,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광고비와 대리점 중에 어떤 변수가 매출에다, 이거는 표준화계수 베타를 보고 둘 중 어떤 게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죠. R제곱과 수정된 R제곱의 의미에 좀 전에 봤습니다. 연습 문제에서 R제곱은, 예,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R제곱, 수정된 R제곱은 설명력이 부족한 변수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독립변수 영향력. 일단 무조건 독립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R제곱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런데 R제곱은 무조건 올라가지만 만약에 설명력이 부족한 그런 독립변수가 추가되게 되면 수정된 R제곱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석할 때는 요 수정된 R제곱 있죠. 요걸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회계식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가설 설정과 자 회계식의 유의성 검증은 요 분산 분석으로 하게 되는데 보시면 회계식의 설명력이 지금 R 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요. 이 R 제곱이라는 거는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그건데 이 R 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거죠. 그게 귀무가설이 되는 거고요. 0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대립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분산 분석에서 보시면은 F값 134.758이 나오고 유효확률 점 빵빵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식은 유의하다. 즉 이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 그러니까 광고비라고 하는 독립변수 유의성 검증. 이 광고비 요거를 검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광고비의 베타값이 0이다. 여기 보시면 이 베타값이 0이다라는 얘기는요. 광고비의 회귀계수가 0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광고비하고 종속변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종속변수가 뭐였나요? 종속변수가 매출액. 그러니까 광고비와 매출액은 상관이 없다. 이게 표준화계수 베타, 광고비의 표준화계수 베타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광고비가 매출액에 영향이 있다. 이제 그게 대립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무가설 여기서의 귀무가설 대립가설과 여기서의 귀무가설 대립가설은 여기 결정해서 R 제곱을 가지고 설정을 하는 거고요. 요 각각의 독립변수에서의 귀무가설 대립가설은 요 베타값 있죠. 요 베타값 가지고 설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F가 .717 예, 여기 T죠. T가 .717 이거 틀렸습니다. 요 .717 요거예요. 요거 오타예요. 그리고 P밸류는 .000이다. 그래서 광고비는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예, 그리고 독립변수의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거는 요거 표준화계수 베타를 보고 파악한다 그랬죠. 그래서 광고비가 .5649 대리점수가 .524이기 때문에 광고비가 더 높죠. 그래서 광고비의 표준화계수 베타값이 더 크기 때문에 매출액에 더 큰 영향을 보였다. 자, 여기까지는 쉽죠. 예, 보면 이 다중회계 분석 해석하는 거는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만약에 다중회계 분석이 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다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같이 공부를 해봐도 다중회계 분석은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왔고 2018년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표 1에서 연령에 대한 단축 검증을 실시하고 결과를 해석하라. 표 2에서 연령에 대한 단축 검증 그리고 그 결과를 해석하라. 먼저 표 1이 이거죠. 이 표 1에서 연령에 대한 단축 검증자 유효확률이 .238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양측 검증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축 검증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누기 2 하면 돼요. .119예요. 따라서 .119는 H자료를 기억하지 못한다. 즉 연령과 시청시간은 연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표 2 단축 검증에서 보면은 연령이 유효확률이 .079로 나왔죠. 근데 요거를 나누기 2 하면은 .395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는 유의하다. 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오고 여기서는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상이한 이유가 뭐냐? 요거는 다중공선성 때문이다. 다중공선성은 다중회계 분석에서 독립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할 때 회계계수가 왜곡되는 현상을 말한다. 표 1에서 즉 요 표 1에서는 독립변수가 모두 투입된 경우 연령이 비유의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 2에서는 오로지 연령만 투입됐죠. 예, 그래서 이때는 또 유의적으로 나왔어요. 결국 이 표 1에서 그러니까 연령, 동거 여부, 교육기간 요 세 가지가 모두 투입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연령과 교육기간 이거는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뭐 학교 교육이든 뭐 학교 밖 교육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교육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연령과 교육기간의 상호 높은 상관 때문에 회계계수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중공선성이 의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왔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차 한계가 있고 분산 팽창 지수가 있는데 공차 한계만 잘 보시면 됩니다. 1-R 제곱으로 계산하는데 이 R 제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공차한계는 독립변수끼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예를 들어서 3개다 그러면은 이 독립변수끼리 얘를 종속으로 놓고 얘를 독립으로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할 때 그 값을 공차한계로 계산하는 건데, R 제곱이 높다라는 얘기는요. R 제곱이 이게 높다라는 얘기는 두 변수 간에 독립과 종속 변수 간에 상호 높은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연관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즉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R 제곱이 높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R 제곱이 높은 거는 두 변수 간에 상호 높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R 제곱이에요. 1 마이너스, 그러니까 R 제곱이 높으면은 1-R 제곱은 낮아져야죠. 따라서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즉 공차한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다중공선성이 높은 겁니다. 두 변수 간의 상호 연관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1-R 제곱이 높다라는 얘기는 얘가 낮다라는 얘기죠. R 제곱이 낮다라는 얘기는 두 변수 간의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공차한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차한계가 크면 클수록 변수 간의 상관은 작고 다중공선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산팽창지수는요, 이 공차한계의 역수입니다. 때문에 이 공차한계가 높을수록 다중공선성이 없는 거니까 분산팽창지수는 역수기 때문에 낮을수록 다중공선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공차한계 하나만 보면 얘는 역수기 때문에, 그래서 0.1 이상일수록 다중공선성은 없다. 10 이하일수록 다중공선성은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 문제는 다음에도 또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한 통계적 방법. 이거는 실제로 많이 씁니다. 실제로 그 연구 논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중공선성은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상관이 높은 독립변수를 제거하면 됩니다. SPSS 돌리면요, 이 상관 계수표를 보여줍니다. 이 상관 계수표만 딱 봐도 얘랑 얘랑은 높은 상관이 있구라고 대번 할 수 있어요. 연구자는. 그 SPSS 한 2번 돌려보면 이건 눈에 보입니다. 두 번째는 단계 입력으로 분석한다. 설명력이 낮은 독립 변수는 회귀 모형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을 해소할 수 있다. 단계 입력으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관이 높은 두 변수를 요인으로 묶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요인 분석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미 요인 분석이 어떤 건지 아는 분들은 이거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두 변수 간의 상관이 높다 그러면 두 개를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가지고 그걸 새로운 독립 변수로 투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수 조정. 만약에 두 변수 간에 높은 상관이 있다라고 하면 두 변수의 단위를 통일시켜 가지고 표준화 델타값으로 하나의 변수로 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상 이거 많이 쓰죠.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게 이거고요. 두 번째로 많이 쓸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딱 보면, 요거를 딱 보면 뭔 변수를 빼야 되겠다는 감은 와요. 그런데 막 대놓고 뺄 수는 없고 요걸 가지고 한 번 더 분석을 합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분석을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아예 그냥 이렇게 요인으로 축소시켜요. 이게 더 편해요. 얘는 좀 이 수동적인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 변수 조정은 별도로 또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요인은 그냥 단추 몇 번 누르면 되거든요. 어차피 패키지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024년 기출문제, 이것도 그 전에 2022년도인가요? 언제 출제됐나요? 이게 2018년, 이 2018년도에 출제됐던 이 문제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들어갈 값을 구하시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 보시면 먼저 이제 선형 회귀 분석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죠. 여기 보시면 먼저 디귿에 들어갈 거의 회귀 변동은 독립 변수 수입니다. 선형 회귀 분석, 이게 회귀 변동의 설명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독립 변수 수예요. 그런데 독립 변수가 요 세 개가 독립 변수고 얘가 종속 변수죠. 그래서 독립 변수이기 때문에 독립 변수 수 셉니다.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게 3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들어갈 거는 여기 잔차 변동이죠. 그럼 표본 크기 빼기 독립 변수 수 빼기 1. 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알파 값이라고 얘기했죠. 예전에 설명드릴 때 y는 a 플러스 b1 x1 그 다음에 b2 x2 그 다음 b3 x3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다중회귀식이 있을 때 추정할 모수가 총 몇 개라 그랬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요 A까지, 예, 알파 값까지 해가지고 총 4개라 그랬죠? 예, 얘 때문에 마이너스 1입니다. 독립변수 3개, 여기 독립변수 베타1, 베타2, 베타3가 독립변수로 들어가고 여기 알파 값이고 요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25 빼기 3 빼기 1 하면은 21이에요. 그래서 리을에 들어갈 거는 21이고 미음에 들어갈 거는 2개 합치니까 24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기억리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평균 제곱이 나와 있죠. 요 평균 제곱은 기억 나누기 디귿, 기억 나누기 디귿이 평균 제곱 6.647입니다. 마찬가지로 니은 나누기 리을이 0.570이에요. 그러면 요 값이 6.647이고 요 값이 0.570이기 때문에 기억은 디귿 곱하기 6.648이 되겠죠. 그럼 디귿은 3이었고 리을은 예, 21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기억은 19.944 그리고 니은은 11.970. 그래서 분산 분석에서도 요 값을 넣는 문제가 나왔죠. 기출 문제로. 마찬가지로 회귀 분석에서도 요 값을 계산해서 넣는 문제가 2024년도에 출제가 됐었네요. 출제가 됐던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올 거다라고 제가 앞서 분산 분석할 때 회귀 분석에서도 비슷한 문제 나올 거다. 분산 분석표 계산하는 문제 나올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미 출제가 됐었네요.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의 의미와 수정된 결정계수 R제곱을 확인하는 이유, 이걸 앞서 설명을 드렸죠. 앞서 2번이나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중회귀 분석에서 개별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 자, 그럼 요거는 요걸 보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요걸 보시면서 해석을 하는데, 동거 여부가 유효확률이 0.000이에요. 유리하죠. 그리고 연령은 0.238이에요. 유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교육기간은 0.006이죠. 예, 이거는 유의합니다. 그리고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 크기를 비교해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라. 요거는 표준화계수 베타값 보면 된다 그랬죠. 요 표준화계수 베타값을 보니까 동거 여부가 가장 크고 두 번째로 교육기간, 세 번째로 연령이다. 그래서 동거 여부가 마이너스고 교육기간도 마이너스죠. 예, 교육기간도 마이너스인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요것도 못하나요? 예, 동거 여부도 마이너스. 여기 지금 동거를 하지 않으면 0이고 동거를 하면 1입니다. 그러니까 동거를 안 했을 때 0이고 동거를 하면 1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거를 하면 이게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동거를 하면 할수록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시청시간이. 그런데 마이너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동거를 하면 할수록 예, 시청률은 감소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거를 하면 할수록 시청률은 떨어지고, 이 교육기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기간도 마이너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청률은 줄어듭니다. 연령은 플러스가 나왔죠. 그래서 연령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청률이 줄어든다. 연령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시청률이 감소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3번 문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다중공손성의 유무를 검토하시오. 여기 보면 여기 공차 한계하고 분산 팽창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공차 한계는 0.1 이상이면 다중공손성이었고 분산 팽창 지수는 10 이하면 없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다중공손성의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 자, 다중공손성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는 경우로 설명을 하라 그렇습니다. 다중공손성이라는 것은 종속 변수가 있고 독립 변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독립 변수들 간의 상호 높은 상관으로 인해서 회귀계수 베타가 왜곡되는 현상이 그게 다중공손성인데, 만약에 이 설령 얘네들끼리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해도 각각의 독립 변수들이 다 종속 변수에 영향을 보인다면, 즉 변수간 상관 분석 결과를 통해 각각의 독립 변수가 모두 종속 변수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을 보인다라고 하면 비록 다중공손성이 있다라고 해도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하나가 모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결과가 또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다중공손성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얘도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둘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 다중공손성 때문에 얘가 영향을 안 미친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돌려보면. 그럼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죠.
때문에 각각의 독립 변수가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는 설령 다중공선성 이 분산 팽창 지수가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오거나 그 공차관계가 낮게 나왔다고 해도 이 각각의 독립 변수가 다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독립 변수라면 그때는 다중공선성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1번,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분석의 목적이 다중회기식만을 도출한다라고 하면 회기식만 도출하겠다라고 하면 뭐 다중공선성이 있든 말든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중회귀 분석과 단순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요게 이제 다중회귀 분석이고 여기가 연령만 가지고 따로 이렇게 한 그 단순회귀 분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세 가지 변수를 모두 다 집어넣었을 때는 연령이 비유의적으로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는 연령이 유의적으로 나왔다. 자, 이 연령의 검증 경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이 두 가지는 다중공선성과 상호작용, 이것 때문이다. 이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은 이제 통상 그 분산 분석에서 이제 상호작용의 영향을 많이 분석하지. 이 회귀 분석에서는 상호작용 역할을 분석하는 게 있나? 글쎄 이거 못 봤어요. 이 상호작용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제 다른 그 해석한 사람 보니까 이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 상호작용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중공선성은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령의 결과가 상이한 이유 이거는 앞서 2018년도에 기출문제 해설을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상관계수표거든요. 상관계수표 보면은 이 교육기관과 연령의 상관계수가 5.501 마이너스 0.501은 그러니까 교육기관과 연령이 반대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높은 상관이 있다. 여기 p-value가 0.011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요 연령하고 교육기관이 높은 상관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요 둘 사이에 높은 상관이 있어가지고 연령이 비유의적으로 나왔지만 실제 연령만 따로 떼고 놓고 보면은 연령도 시청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그 내용입니다. 그게 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중공선성이 있더라도 여기서는 좀 연령하고 다시 여기서는 지금 연령하고 교육기관이 높은 상관을 보이죠. 그래서 연령이 지금 비유의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연령이 그러면은 이게 얘가 잘못된 거예요. 얘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연구자 입장이라면은 얘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령도 시청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청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같이 세 개 변수를 모두 다 같이 때려 볶고 보니까 연령하고 교육기관하고 높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다중공선성이 있어요. 그래서 연령이 비유의적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죠. 원래는 연령도 시청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같이 놓고 보니까 안 미치는 걸로 나왔다. 그럼 얘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게. 따라서 비록 다중공선성이 나타났다고 해도 각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단순회귀 분석을 해봤을 때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다중공선성이 발생됐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느라고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2024년도 재작년에 출제가 된 문제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이 수준 이상으로 뭐 더 나올 문제가 없어요.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이제 다음에 뭐 더미라든가 로지스틱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는 다른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다중회귀 분석만 갖다 놓고 봤을 때는 이 문제에서 더 이상 나올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요 기출 문제들이 있죠. 이것만 잘 해석을 하셔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